정의당 색깔이 제가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그림을 찍어야 되겠습니다. 김문상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사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그래서 청와대에서 정부에서 근무하신 경력도 또 있으시고 또 우리 국회에서도 또 국회 분장을 맡고 계셔서 저희 이 정계와 또 행정계 또 법조계를 다 섭렵하신 분입니다. 또 워낙 그 성품도 웬만하시고 합리적이라 많은 의원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계신 분입니다. 또 저희 경험하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또 이번에 비대위원장으로 또 선출되신 데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제가 축하 난감을 이렇게 받으셨는데 발표특시 보내드렸습니다.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 당은 이제 비대위원회를 이제 정리할까 그러는데 또 우리 국민의당에서는 또 비대위원회가 새롭게 진행돼서 활동을 하셔야 되고 어떤 점에서는 어떤 비대위원장으로서 제가 조금 먼저 해서 혹시 경험이 필요하시면 제가 좋은 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비대위원장에 취임하신 데 대해서 선출되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제 우리 국민의당과 또 당을 맡으셨기 때문에 같이 협조할 건 협조하고 또 서로 의견을 나눠야 될 것을 좀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장 지금 총리 인준 문제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셨는지는 제가 아침에 그 김동철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보도 내용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동철 대표는 상당히 난색을 표시하는 그런 입장으로 또 월요일날 담론이라든지 또는 의총을 통해서 결정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이것저것 그냥 한 말씀 먼저 올리면 그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의 공약으로서 내건 고위공직자 배제 원칙의 5가지 기준을 제시를 했는데 이번에 총리 인준이 첫 번째 청문 1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해당 사항이 좀 더 시인하신 사항도 있고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도덕성 기준 자체를 이번 총리 기준에서 그냥 넘어가게 되면 차후에 계속 이제 장관 청문회라든지 또 기타 청문회가 열릴 텐데 이때 과연 도덕성 잣대를 어떤 모습으로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차후 청문회에서 저희들이 도덕성 잣대의 기준을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지금의 민주당이 야당이었으면 저는 아마 이낙연 후보자는 악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입장이 바뀌어서 그때와 다르게 이제는 여러 가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소위 잘 나간다고 해서 무조건 이것을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는 좀 안 되지 않냐. 분명한 서로의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세 번째는 저희들이 생각할 겨를을 줄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저는 뭐냐고 한다면 이번에 그 총리 내정자에 대해서는 좀 조각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 검증 없이 해서 이런 위장전입 문제가 또 몇 가지 사항이 대두가 됐지만 앞으로 차후 장관 추천자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뭔가 또 약속이라도 해줘야 저희들이 무슨 생각할 겨를이 있을 텐데 지금 청와대 오늘 발표가 있을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러한 기준이 현재까지는 발표가 안 돼 있어서 저희 당으로서는 지금 앞으로의 청문회에
어떠한 시금석 잣대로서 임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난감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굉장히 합리적이시고 판단도 빠르시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우리 국민의당에서도 좀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몇 가지 지금 청와대에서는 대통령께서 협치의 말씀을 강조해 주고 계신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협치의 면을 보여주시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또 그 반대적으로 지금 상당히 독선과 독주의 행태도 같이 좀 병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로서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당에서도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번 추경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추경이 될 것 같은데 과연 정부 일자리 창출에만 올인하는 그런 특히 공공 일자리 문제만 한정되는 것을 할 건지, 대통령께서도 내용을 더 자세하게 나오면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추경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의당에서 경제를 살리고 또 어려운 분들이 좀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장님 취임하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고 기대를 많이 하는 정학대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같은 야당으로서 해야 될 역할, 가야 될 역량이 크게 다르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야당은 매서운 그 실체로 정부 여당을 비판하고 견제하려면 그거를 무서운 힘을 모아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가 국민을 위해서는 꿀벌을 생산하는 것처럼 생산적인 건전한 정치 결과물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바로 국가의 발전을 이루는 행복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하고 있다고 박수 보내고 분명히 합해주십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매섭고 예리하게 질책하면서 반대말은 반대가 아닌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 하는 그런 각오와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하는 정책과 국민이 동의하고 호응하는 역할에 대해서 야당이라고 해서 평가의 인색하고 주저한다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로지 저희 당이 협치의 구도 속에서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에 건전하고 생산적인 국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말씀드립니다. 이낙연 총리 문제는 제가 지금 출마한 지 정말 하루가 안 돼가지고 정확한 이는 보고 못 받았습니다만 아침 비대위 석상에서 원내 수석으로부터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대략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에 총리 임명이 지연이 된 것으로 인해서 후속 계약 절차가 진행이 또 지연이 되고 그러다 보면 정부 구성이 또 지연이 되고 그래서 국정이 표를 대전하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취지와 목적, 배경을 감안해서 이래서 청문회가 필요하고 그 청문회가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청문회를 하고 있구나. 이게 협치 시대에 바로 국회 운영을 하는 단면이구나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국정 운영의 준법 정신과 또 우리 자라는 후세에 대한 교훈을 세운다는 측면에서도 엄정한 진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당에서 심도 있는 격이 없는 논의를 통해가지고 진행작품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당이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저희 당이나 대선에 패배를 해가지고 충돌성이 쌓여 있는데, 그러나 또 코를 털고 일어나서 또 저희들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을 생각해 보면 야당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치를 여당이 하는 일에 야당이 협력만 한다는 그런 차원을 좀 넘어서, 우리 집권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좋은 정책들은 상호 간에 대화를 하고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주거니 받거니 그렇게 의좋은 형제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륜이 높으신 정 대표님께서도 저희들 생각과 가치는 비슷하다고 보기 때문에 객이 없는 이렇게 기회를 갖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국회 부의장으로서 특정 정당의 대표 역할을 하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그 정의와 전 국회 부의장께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린우리당 시절에 임채정 전 국회의장께서 외교 통일위원회 위원장을 하시면서 당 의장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국회직과 당직은 겸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그런 같은 역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면 선택도 마다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도해 주시고 편들어 주십시오. 정리를 하고 무소속으로 당적을 안 갔습니다만 부의장 당적을 갖고 계신 거 아닙니까? 부의장은 당적을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우리 국민의당 목세 부의장이시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뭐 시비 온 건 없죠. 네. 그래서 좀 부의장님 말씀 좀 저희들도 잘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 부의장님 워낙 그 경륜이 높으시기 때문에 한 말씀이 다 좀 모르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리하면 저희 당이랑 뭐 그 선의의 경쟁, 저는 협조로 막 가려고 그랬더니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뭐 벌처럼 쏘아야 된다는 건 제가 말한 강한 야당이 되겠다. 그 강한 야당이라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정부가 우리의 근본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든지, 또 우리 안보관에서 좀 잘못된 행동이 취해진다고 하는 이런 중요한 관점에서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강한 야당, 벌처럼 강한 야당이 되겠다. 그것도 또 같은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부가 잘하는 건 칭찬해주고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견제를 하는, 그건 저는 합리적인 야당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합리적인 강한 야당이 되겠다고 하는데, 우리 비대위원장님도 같은 뜻이라 항상 같이 손잡고 해야 되는 건지 선의의 경쟁으로서 잘 모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을 텐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리 인준에 대해서 합리적 기준을 잘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또 긴밀하게 위원장님과 상의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당원 손까지 잡았으니까 협치의 모드로 잘 모시고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동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시간이 바쁘신 동안에 대해서 집에 한번 또 좋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어서 뵈어서. 자주 뵙게 해서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당과 또 당을 마치셨기 때문에 같이 협조할 것 협조하고 또 서로 의견을 나눠야 될 것을 좀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장 지금 총리 인준 문제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셨는지 제가 아침에 그 김동철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보도 내용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동철 대표는 상당히 난색을 표시하는 그런 입장으로 또 월요일날 당론이라든지 또는 의총을 통해서 결정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그냥 한 말씀 먼저 올리면 그 문재인 정부가 그 적폐 청산의 공약으로서 내건 선거 업무당 색깔이 제가 금방 알아보는 책임을 뜯어야 되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사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그래서 청와대에서 정부에서 근무하신 경력도 또 있으시고 또 우리 국회에서도 또 국회 분장을 맡고 계셔서 저희 이 정계와 또 행정계 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입장이 바뀌어서 그때와 다르게 이제는 뭐 여러 가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소위 잘 나간다고 해서 무조건 이것을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는 좀 안 되지 않냐. 분명한 서로의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세 번째는 저희들이 생각할 결론을 줄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저는 뭐냐고 한다면 이번에 그 총리 내정자에 대해서는 좀 조각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 검증 없이 해서 이런 위장 전입 문제가 또 몇 가지 사항이 대두가 됐지만 앞으로 차후 장관 추천자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뭔가 또 약속이라도 해줘야 저희들이 무슨 생각할 겨를이 있을 텐데 지금 뭐 청와대 오늘 뭐 발표가 있을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러한 기준이 현재까지는 발표가 안 돼 있어서 저희 당으로서는 지금 그 고위공직자 배제 원칙의 5가지 기준을 제시를 했는데 이번에 총리 인준이 첫 번째 청문 1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해당 사항이 밴더 시인하신 사항도 있고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도덕성 기준 자체를 이거를 이번 총리 기준에서 그냥 넘어가게 되면 차후에 계속 이제 장관 청문회라든지 또 기타 청문회가 열릴 텐데 이때 과연 도덕성 잣대를 어떤 것으로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차후 청문회에서 저희들이 도덕성 잣대의 기준을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지금의 민주당이 야당이었으면 저는 아마 이낙연 후보자는 낙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법조계를 다 섭렵하신 분입니다. 또 워낙 성품도 원만하시고 합리적이라 많은 의원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계신 분입니다.
또 저희 또 방문하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또 이번에 비대위원장으로 또 선출되신 데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제가 축하 난감을 보내드릴 때 다시 한번 발표 즉시 보내드렸습니다.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 당은 이제 비대위원회를 이제 정리할까 그러는데 또 우리 국민의당에서는 또 비대위원회가 새롭게 지정돼서 활동을 하셔야 되고 어떤 점에서는 어떤 비대위원장으로서 제가 조금 먼저 해서 혹시 경험이 필요하시면 제가 좋은 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비대위원장에 취임하신 데 대해서 선출되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제 우리